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예상했던 혁명은 시작되었다 하는 위급한 방송을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 또 들어오실 분, 특별히 광화문 운동에 저와 함께 했던 1150만 명,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 그리고 군번을 가진 가족과 함께 2000만 명은 빨리 이 방송으로 들어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빨리 방송 들어오도록 전 국민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오늘도 위급한 이 사태를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충근 박사님의 아주 그동안 깊이 연구하셨던 이 모든 자료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혁명 그러면 이 저쪽 편에는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이게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바로 민노총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일으켰던 우리 김준영 위원장님이 전향을 해서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두 앞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준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정도는 공개를 합니다만은 우리도 민노총에다가 간첩을 심어놨습니다. 9명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가 우리 민노총 위원장님,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실시간 다 옵니다. 정교조에다도 5명 심어놨습니다. 모든 보고가 다 와요. 뭐 우리도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죠. 쟤들도 그렇게 하니까. 쟤들도요, 우리 교회에다가 간첩을 침투해놨다니까요. 내가요 하는 모든 건요 다 알아요. 쟤들도 뭐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 시민단체 그쪽에다도 우리가 간첩을 심어놨는데, 이제 저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겼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이겼을 경우에는 친위 혁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명을 붙잡아 놓고 친위 구태타죠. 그래 자작극 하는 거죠. 자작극.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하나는 졌을 경우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때려 없는 이러한 혁명을 하기 위해서 2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계획은 실패를 했고 선거에서 졌으니까 치자 이제 저 사람들은 2번째를 바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감각 플러스 현실적 감각에 대해서 아주 제가 도가 트게 됐습니다. 도가 트게 됐는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오늘까지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이 지금 계속 선거 어제 끝나자마자 몰고 가는 것이 뭐냐, 통합과 화합입니다. 계속 통합과 화합을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분은 검찰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회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1년도 안 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벌써 넘어간 것 같아요. 왜? 화합과 통합. 아니면 고도의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오히려 저들을 거꾸로 엮어 넣으려고 통합과 화합을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트릭을 쓰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큰 다행이지만, 이 순진한, 정치적으로 순진한 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로 통합과 화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요 이명박과 박근혜보다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명박 박근혜는요 그렇게 당선자 시절 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벌써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네. 작년에 이미 벌써 위원장님은 이 전공 과목이니까 뭐 저쪽에다 간첩도 심어놓고 뭐 조사를 다 했는데 쟤들이 그 1년 동안에 했던 그 주제가 네. 체제 대전환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 체제 대전환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네. 공개적으로 저 주말마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체제 대전환이 뭔 말입니까? 그게? 체제 대전환이 뭐냐면은 네.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나 북한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혜택은 받으면서 아. 머리로만 뭐 약자를 위한다 뭐 위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번이 뭐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겠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를 찢어서 뭐 노나 먹자 뭐 이런 거예요. 국가 기업으로 만든다. 예, 돈 버는 건 네. 뭐 신경 안 쓰고 국유화 전 세계 글로벌에서 국유화 해가지고 1등한 기업은 없잖아요. 이미 벌써 넘어간 것 중에 저 한진, 예, 예. 대한항공, 예, 예. 그건 이미 벌써 식물 기업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한국통신도 다 민영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기간 사업을 국유화하자. 국유화하자. 러시아처럼. 기가 막힌. 예, 그 다음에 뭐 재벌 해체. 재벌 해체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재명이한테 당신 재벌 해체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라 그래요? 재벌 체제 해체다 이렇게 말장난하잖아요. 거짓말의 달인. 예, 그 다음에 뭐 탈원전금은 감원전 이렇게 얘기하는 말장난의 수준이죠. 예, 그래서 정말 참. 재벌 체제, 재벌을 해체하자. 참. 세 번째는 이렇게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100만 돌봄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자.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국방 예산 삭감, 그 한미 이 동맹 해체 네. 이런 걸 주장하지요. 미군 철수.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민주노총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맨날 이런 것만 나와요. 사드 배치라든가 아하. 민주노총이 무슨 국방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작전권도 없는데 뭐 미국 무기를 왜 구매하냐 뭐 전부 제가 이런 것을 수없이 뭐 일본보다 방송실 이거 저 가지고 가서 좀 띄워주세요. 예, 예. 방송실 좀. 하여간에 그런 경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 대전환 뭐 그게 뭐냐면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옛날 말로 하면은 그렇죠.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벌 체제 해체, 재벌 해체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감원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에 대한 첫 워딩이 예. 통합과 화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왜 그 전략을 처음에는 통합과 화합을 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쪽도 시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알아서 제가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법정투쟁이라고 해요. 법정투쟁을 할 때 그 삼선 제도 그 사법부의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쟁해라. 삼선 개헌 반대. 뭐 이런 거. 삼선 이제 그래서 초심 고법 대법원 이런 민주적 제도를 활용해서 살 길을 모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니 시장 자유민주주의 체제대로 해라 이런 거였고 이재명이가 얘기했던 통합은 뭐였어요? 제1야당 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심상정과 함께하자. 그리고 뒤로 모르게 조원진 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같이 하자. 기가 막히지. 혹시 목사님한테는 전화 안 왔어요? 나한테도 올 것 같아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면 전화 오면 이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르는데 제1야당 빼고 통합을 하자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해놓고 세상에. 이제 지니까 아까 얘기한 훌륭한 인류의 보편적 질서인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또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것이 어떤 옛날에
그 좌익들의 전형적인 투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에 그 이재명이가 보니까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선거에서 진행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 보니까 서울역에 조원진 보고 합당하자. 예, 예. 또 선거를 또 같이 협력하자. 예. 저거는요. 저거는 그런데 그거 다 합해서도 안 돼요. 왜? 조원진이 이번에 2만 4천 평밖에 못 얻었거든.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김동연은 또 데려갔잖아요. 그걸로 예, 예. 데려갔고. 그 다음에 김경재. 예, 예. 우리 당에 있다가 한 사람. 5,000여 표. 8,000표밖에 못 8,000표. 그거 다 데려갔어도 안 되는 거야. 김경재 씨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당신은 왜 좌파가 우파에 와서 트릭 쓰고 박근혜한테 붙어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나라를 망가뜨릴 짓을 계속하고 말이야 정강훈 목사까지 속여먹고 말이야 죄 없는 말이야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선거 끝까지 해서 그렇죠. 당신이 선거 대통령 안 될 줄을 천하가 다 알잖아. 왜 했어? 아니 정말로 알지도 못한 불쌍한 우파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선거해가지고 그래 돈 좀 장만했습니까? 얼마? 앞으로 한 5년 동안 살 돈 마련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이 범죄인들아 이 나쁜 놈들아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냐고 말이야.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하는 또 일부 시민단체들 당신들 앞으로 가면 나오지 마. 유튜브도 하지 마라. 정말 정신 나간 놈들 같으냐고.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계속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고, 자 박사님, 네네. 이 그 혁명론 있잖아요. 네. 한 체제를 들러 엎어서 체제를 바꾸는 이런 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에 대하여 그 미국의 어떤 교수가 예예. 그 아주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네. 우리 박사님이 원래 그 최고의 전문가니까 한번 그거 네. 국민들에게 이걸 한번 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제가 그 원래는 뭐 전쟁론이 전공인데 혁명론은 그냥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혁명이 이제 뭐 정의에 따라서 그 좀 이렇게 좁게 정의를 하면은 네. 체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네. 뭐 중국 혁명, 러시아 혁명, 미국 혁명을 세계 4대 혁명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완전히 체제가 다 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공부 좀 합시다. 네. 불란서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미국도 혁명이군요. 미국 독립 독립혁명. 독립을 혁명으로 칩니다. 그건 청교도 혁명이죠. 그렇죠. 좋은 청교도 쪽의 혁명. 혁명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러시아 혁명, 러시아 건 빨갱이 혁명이고 그 중국 혁명, 중국 그것도 혁명. 빨갱이 혁명이고. 그 중에서 네 개는 세 개는 세계 4대 혁명인데 예. 그 두 개는 자유혁명이고 두 개는 공산혁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네. 이렇게 그 큰 그러니까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혁명. 그러니까 미국 거를 혁명으로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 미국이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듭니다. 아, 이 지구 역사에 왕이 없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왕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 무조건 왕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미국 혁명은 인간의 정치사에서 네.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 왕이 평민이 왕이 되고 그것도 두 번밖에 못 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왕정 정치를 그걸 끝내신 끝장을 내고 그렇죠. 새로운 지구촌의 체제를 이게 만든 혁명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혁명을 그래서 이 독립을 혁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학자들이. 아 그렇군요. 근데 그 4대 혁명은 전부 그 특징이 이 폭력이 수반이 됩니다. 아 폭력이 수반이 되고 또 외부에서 개입이 됩니다. 군사적 개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그런 혁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씨가 매일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 스타일의 혁명이 있는데 네. 이거는 체제가 대전환되지 않은 아. 그냥 정권이 무너진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네. 그 셰노웨스라는 그 여자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 여자 정치학자가 연구했는데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아.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혁명을 이거는 이제 용어를 따지자면 혁명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시빌 레지스턴스 그래갖고 시민적 저항 심지어 뭐 데모하는 것까지. 데모하는 것까지 다 네, 친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정권이 무너진 케이스를 아. 쭉 연구를 했는데 네. 보니까 20만 명 이상, 그러니까 보통 평화적인 시위는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폭력이 동원될 때, 예를 아. 들어서 뭐 수류탄이라도 던지고 그럴 네, 때, 네, 네. 이럴 때는 5만 명 정도가 평균 동원됐다는 아. 그 통계를 이제 통계학적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 혁명 또 혁명 비슷한 심지어 데모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지구촌에 수없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한 혁명은 예. 숫자적으로는 20만이 거기에 일단 보통 20만 명 나올 때 성공을 합니다. 20만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무장 폭력을 할 때는 무장 5만 폭력이 명. 5만 명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장 폭력일 경우에는 네. 동원력이 좀 적습니다. 적죠. 적은데 아무래도. 네. 이 체노웨스 교수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네. 이 비무장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비무장이 성공할 확률이 한 2배쯤 더 높은데 네. 여기서 그 사람이 그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법칙. 네. 네. 그래서 아예 룰이라고 합니다. 룰. 국민의 3.5%가 동원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네. 정권 교체. 네. 그래서 3.5%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게 뭐 2011년에 나온 책인데 네. 이 책에 입각해서 이제 투쟁가들이 뭐 이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국민을 다수 동원하는 전략을 짰다라는 네. 그런 뭐 이 통계적인 그 연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 수의 3.5%가 동원된 네. 평화적인 시위는 그 정권을 무너뜨렸다. 네,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잠시 중간 광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급합니다. 위급해.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위급한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 편은 두 가지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는 친위 구태타를 한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윤석열이 됐을 때는 다시 때려엎는 혁명을 한다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 한 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미 벌써 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순간부터 이미 저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워딩을 대한민국 전체의 그 구호를 전체 사회적 통합과 화합으로 지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전문적으로 유럽 구라파 소련 연방제로 갈 때도 전부 통합과 화합,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미소공동회의 한국에서 시작한 것처럼 합작으로 해서 결국은 저들이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빨리 이거는 한두 사람이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됩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지금 손가락 작동하십시오.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는 빨리 전파하십시오. 손가락으로 해서 전파해서 빨리 이 방송에 들어오도록 손가락으로 빨리빨리 전결을 해야 됩니다. 전파해서 이거요, 전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면 대한민국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몸도 안 좋고 하지만 아침 일찍 내가 생명을 걸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면 네. 모든 혁명에서 네. 20만 명이 동원되면 그거는 이긴다. 그다음에 20만이라기보다도 숫자적으로 이제 국민의 3.5%. 3.5%. 그러니까 이제 인구 1,000만인 나라면은 3.5%면은 35만인 되잖아요. 아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100%. 야, 그렇구나. 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그- 지금 150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 누구 이론입니까? 그것이 이게 그 미국. 체노웨스라는 네. 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 이분이 쓴 책에 책에. 그러니까 이게 혁명을 전부 다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이제 1917년에 성공을 하는데 네. 그때 볼셰비키가 딱 20만입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3.5% 훨씬 못 미치죠. 그렇구나. 그때 성공을 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었었는데 무너지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 레닌은 자기
혁명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다수가 나가가지고 예. 생각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성공은 하는 혁명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혁명 전위대 소수라도 네. 이제 그 사고가 일치하는 그 일부 네. 유능한 사람들이 그 끌어가면은 성공한다 했는데 단 20만 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적으로 나올 때는 5만 명 나오면 체제가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폭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도가 줄어듭니다. 평균 한 5만 명 정도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평화적인 시위는 약 20만 명 정도가 이제 동원되는데, 그 평화적인 방법하고 폭력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노웨스 교수의 발견에 의하면은 폭력적인 혁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은 아니고 대혁명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4대 혁명. 그렇죠. 그럼 반드시 폭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체제 대전하는 그렇고 이제 정권 무너뜨리는 거는 비폭력이 더 유리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둘이를 깜빵을 보내고 그렇죠. 결국 멀쩡한 현역 대통령을 끌어내서 그렇죠. 이 문재인이가 혁명을 성공한 걸로 봐야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촛불은 좀 연약하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기만 전술을 쓴 거죠. 네. 횃불 같으면 폭력적으로 보이는데 촛불이라는 거는 그 기만적인 평화론입니다. 네.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절반인데 국민들의 절반. 네네. 절반까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계속 몰고 갔는데도 이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26만 표 차이로 대한민국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 네. 나왔는데 이번에 이 선거에 이긴 그 대한 그 절대적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역시 이승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해놓은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기국론 네. 이것이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공작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막 사기를 치고 막 이 별 수단 방법 다 부렸는데도 네, 네. 아직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참 이승만 그 만들어 놓은 건국 철학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제대로 한 나라가 이거 뭐 독재나 공산국가로 가기에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를 느낀 시민들이 네. 원래 그 자유는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보통 지켜주는데 우파 정권들이. 근데 이번에 다 뭐 하여간 숫자로 이겼으니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고 네. 이 정부가 자유를 뺏는 정부라는 것을 깨달았고 네.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 중에 하나가 뭐 올랐냐면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이 정광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동욱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 어디라고 까불어 이 자식아. 이 정신 나가지. 이 지놈들 같은 놈들. 이 가문에요. 그 애국운동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1%는요 또라이야 또라이. 정신이 본정신이 아니니까. 아니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전체 목표가 뭐냐고. 첫째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역습하여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인데 이걸 놓고 말이야 밑에 강론에 적은 주제를 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모든 것을 하되 다 이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근데 저 이동욱 저 양반은 보니까 말이야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돈 수천만 원도 도와주고 저분이 정말 옛날에 너하라 TV 와서 맨날 말이야 연설하고 이동욱 회장이 여기 와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연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도 무리한 말을 해서 너하라 TV가요 2번 정지가 됐어요. 2주일 동안. 그런 피해를 봐가면서까지도 계속 내가 이동욱 회장을 지지하고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내가 불러서 돈 1,000만 원 주면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단지 절대로 전체 흐름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말이야. 무슨 정광훈을 욕을 하고 말이야. 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지 알아?
당신은 지금 코로나 주제 가지고 나와서 당신 자신이 영웅되려고 하는 거지.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목회 50년 했어. 정광훈 너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말어. 나는 영웅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하지. 코로나라고 하는 적은 주제 하나 가지고 말이야. 또 말이야 국민들을 선동해서 말이야.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해봤자 그런다고 국민들이 안 따를 줄 알아요. 이 광화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국 후 70년 만에 기독교 1200만 기독교인 그 다음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자리에 딱 모인 게 광화문이요. 정광훈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만든 거예요. 주님이. 이걸 깨려고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꾸 흠집 내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 하는 놈들은 이동이든지 무슨 33인 무슨 독립운동가 목사들 예? 들은지 당신들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걸리면 죽어. 이건 하나님이 만든 흐름이요. 자, 이 댓글이 올라와서 내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원리에 따라서 하버드 대학 이 교수님의 이 책 원리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이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번에 선거한 걸 보니까 이야 섬뜩해요. 섬뜩해. 그럼요. 나는요 최소한 10% 차이로 이길 줄 알았거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1%도 차이가 안 났는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다 이게 아무런 하자 없는 결과라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국민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상에 많이 오도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것이죠. 이야, 자 우리 또 위원장님. 네네. 위원장님은 이 분야의 또 전문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또 싸움이 붙었는데 네네. 이제 좌파 우파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저쪽에 이번에 선거한 모든 주체는 경기 동부연합이었었죠. 네. 이석기 그쪽에. 그리고 또 선거 바로 전에는 또 이석기 풀어줬잖아요. 풀어주고 해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 동부연합에 사실 포로된 사람이죠. 그렇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죠. 그 본거지가 성남입니다. 성남이고. 네. 그리고 그 증거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경기 동부연합이란 그 단체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경기 동부연합은 옛날에 통진다는 세력이 한번 이렇게 지금 심상정 이쪽하고 해서 갈라지면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잔류 세력이 그 경기 동부연합, 그다음에 울산연합, 전남 광주연합 이런 경우인데 성남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게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이고 그들의 전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자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맞죠. 뭘 했습니까? 임대차 3법을 했는데 결과가 집 없는 서민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약자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부패를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통합 맞잖아요. 다 맞아요. 맞는데 이건 뭐냐? 제가 어제 그걸 보니까 이 동부연합 이런 데가 활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불법, 위선, 부패 이것은 척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화학과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패라든가 내로남불, 불법 이것을 덮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화학과 통합이 아니에요. 화학과 통합은 우리는 하되 불법이라든가 부패는 걸러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보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 그런 경우에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예를 들어서 약자의 논리, 좋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부패를 했던 것은 밝혀내야지. 이걸 덮고 가려고 겁나니까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걸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얘기하는 위장 전술이다 이런 거예요. 참 기가 예, 막혀. 예. 이야. 자, 그런데 저들의 세력이 국민의 절반으로 컸단 말이에요. 네네. 이석기 그때 통진을 하다가 깜빵 갔죠. 네네. 좀 주저앉았는데 네. 다시 커가지고 어떤 이번 투표로 나타난 걸 보니까 하여튼 국민의 절반이 그 관계됐든지 아니면 속아서 넘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물론 많은 사람은 속아서 넘어갔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경기 동부연합에 대해서 네.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고 왔던 김영한 네. 씨라고 있습니다. 김영한 씨라고 있는데 제가 김영한 씨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왜 만났냐 하면은 나는 애국운동 하면서 목숨 걸고 40년, 50년 했는데도 이게 잘 뭉쳐지질 않는데 말이야. 강화문에서. 이 사람은 말이야, 그 일개 그 대학생 출신이 어떻게 말이야 이 빨갱이들을 이렇게 뭉쳤는가 해서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영한 선생이 그 전성기에 있을 때 네. 호각을 한번 딱 불고 말 한마디 딱 하면 시청 앞에 모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걸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첫째는 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첫째는 매일같이 얼굴을 한 번씩 보는 사람이 60명이래요. 그러니까 김영한 얼굴 안 보면 밤잠을 못 자는 거야. 매일같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셌습니다. 정광훈 목사 얼굴을 못 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우리는 6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넘습니다. 1000명도 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60명이 따로따로 나가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동원되는 사람이 얼마냐 그랬더니 약 3000명. 그렇게 단계적으로 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만든 그 조직하고 비슷해요. 뭐 세제자, 12제자, 120분도 아주 그걸 그대로 흉내냈더라고 보니까 3000명. 그 다음에 3000명이 또 동아리를 팀들을 만들어서 시청 앞에 문자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딱 넣으면 뭘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살림하든지 딱 놓고 그걸 딱 놓고 강화문에 뛰어나오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기계적인 사람이 3만 명. 기계적인 3만 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만 명이 이제 또 이제 여론 형성을 하고 사회에서 자꾸 뭐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원되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약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요. 저쪽은 혁명의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거야. 그렇죠. 네. 6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물을 있으면 물컵에다가 젓가락 하나 넣어서 돌리면 젓가락만 도는 게 아니라 따라 돌잖아요, 물이. 네. 이래서 이제 사회 전체를 다 이제 돌리는 건데 그때에 전성기 시절이 됐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김영한 선생이. 그 대낮에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내가 공중전화 박스에 있으니까 좀 나올 수 없냐고. 나갔더니 세상에 대낮에 멀쩡한 대낮에 아니 북한에 있는 간첩이 김일성 수령님의 친서를 받으라고. 배짱이 센 거야. 그래서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게 국정원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위장해서 나왔지 않느냐 해서 방어의 말을 했대요. 아니 나는 김일성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제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나온 것 같아서 그렇지. 자기 잡으려고 그랬더니 안 믿어지냐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나는 김일성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암수표를 6자리 숫자 3, 5, 7 하는 거 있죠. 암수표 6자리를 자기한테 주면서 오늘 새벽에 1시에 단파 방송을 들어보라는 얘기야. 이걸로 숫자를 맞춰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단파 방송 켜놓고 그건 늘 자기들이 하던 일이니까 북한에서 날라오는 암호를 3, 5, 7 이걸 이제 뭐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몇째 줄 뭐 단어 맞추는 건데 맞췄더니 김일성이가 직접 메시지를 넣었는데 김영한 선생 보고
내가 주석궁으로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오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있는데 다시 또 김영한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낮에. 방송 들어봤냐고. 들어봤다고. 그럼 좀 나오라고 했더니 거기 공룡열 박스에서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김일성 수령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한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 후로부터 뭐 저 관악산 쓰레기통 밑에를 뒤지면 돈이 뭐 10만 불이다. 그보다 드보크라 그럽니다. 드보크요? 예. 그래서 북한이 주는 돈으로 운동을 잘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가 김영한을 아들이라는데 아들이라는데 한번 북한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받고 어느 날 저기 강화도 그 해변가 옆에 무덤이 2개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있으면 저녁 9시에 초대 안내원이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해가 지기 전에 이제 5시에 강화도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어두워진 틈을 타고 지시한 장소에 무덤 뒤에 무덤 옆에 거기 가서 있었더니 반잠수정이 싹 들어오는데 이게 해병대들이요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간첩 잡으려고 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전혀 못 잡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 밑으로 오니까 올라오더니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반잠수정에 타서 공해로 나가서 공해에서 해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김일성 특별 헬기가 딱 도착해서 주석궁으로 바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김일성하고 2번 회담을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70년 동안에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남조선에 있는 뭐 중부당 무슨 당 조직 뭐 만들기 위해서 돈을 수십조를 갖다 푸는데 그리고 간첩을 수도 없이 난발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김 선생은 우리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이게 북한이 만든 것보다가 훨씬 더 잘 만들었냐? 그러면서 막 아들이라 그러고 말이야 막 칭찬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김영한이가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김일성한테 직접 배우려고 그동안 주체 사상 배운 걸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김일성이 개자식이요 주체 사상을 모르더란 얘기야. 나 김영한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아니 주체 사상을 가르쳐서 한국 대학교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이 주체 사상을 모르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거기서 반발해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아니 너도 모르는 주체 사상을 왜 우리한테 가르쳤냐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회담에 들어가서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김일성이는 주체 사상을 전혀 모르다는 얘기야. 김일성은요 하여튼 그런 사람. 그래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반잠수정을 타고 다시 해서 인천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강화도로 들어와서 이 김영한 선생이 야 내가 이 사기꾼한테 걸렸구나. 김일성이한테. 내 청춘을 다 받았다. 아니 너도 모르는 주체사상을 왜 나한테 가르쳤어 해가지고 국정원을 갔어요. 스스로 김영한 선생이 국정원을 가서 내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오늘부터 전향한다. 그 대신에 내가 전향했다는 말을 국정원에서 발표하면 안 된다. 왜? 나 때문에 수도 없는 이 학생들이 나한테 걸려들어서 주체사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들을 설득해서 다 전향시켜 놓고 내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와서 다시 자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협력해서 둘이 협력을 하면서 김영한 선생을 체포도 안 하고 이제 풀어준 거죠. 풀어줘서 그 첫 이제 북한에 갔다 와서 첫 말이 뭐냐면은 북한 갔다 왔다 소리도 안 하고 이 자기가 만든 조직을 해체시키려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대요. 자, 우리가 발견한 이 체제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주체사상이 맞기는 맞는데 인간의 세상에서는
더 발전돼 나가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더 발전되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첫 워딩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 그러는데 경기 동부연합 바로 그 누구야 대통령 후보 나온 여자 그 누구야 이정미 뭐 김정인가 그 누구 맞아요. 신림동 네. 에서 그다음에 이석기 네. 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야. 왜 딴소리 하시냐고 눈치를 채는 거야. 그게 경기 동부연합인데 그래서 반발을 하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주체 사상이 맞기는 맞는데 말이야. 아니, 더 좋은 제도 사상은 발전하는 거니까 더 좋은 제도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야. 경기 동부연합이.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간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300명이 있었대. 300명. 자, 300명이 오늘날의 세상을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언제 내가 김영환 선생을 여기 한번 모시고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300명인데 그 300명이 계속 다시 공작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결국은 어제 같은 투표 현상을 만들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독버섯이 어제 같은 전 국민의 절반을 속여먹은 거예요. 어제 같은 이런 일이 배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제 선거한 사람들이 다 주사파냐? 아니죠. 그렇죠. 속여먹는 거죠. 속여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권 무슨 노동 조건 아니면 뭐 복지 이런 걸 가지고 화합 통합 이런 것을 걸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이 이만큼 컸고 다시 국민의 절반 정도를 점령할 때 컸는데 이제 저들이 바로 이제 혁명에 어제부터 혁명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들어갔는데 자 이 박사님 어찌 이 멀쩡한 이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말이에요. 아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어제 선거 끝난 지 하루 만에 쟤들이 드디어 이제 혁명으로 다시 혁명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경기 동부연합 대 광화문과의 대결이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 이론 그거를 격파할 수 있는 그 대비가 사실은 돼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촛불 들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는 그 촛불이라는 세력만이 모일 수 있는 세력인데 그 이후에 생긴 세력이 광화문 세력, 우리 목사님이 만든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불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노웨스 교수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분열적인 요인이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숫자로는 더 많은 그런 애국 세력이 지금 조직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혁명 이론 공부할 때 좌파 혁명이 더 성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좌파들은 단체, 집단을 강조하거든요. 우파는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파 5명 모이기는 좌파 500명 모이기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기 세력이 결집됐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절박하니까 이런 세력이 이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도 댓글에서 계속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서로들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동욱 회장 그다음에 또 저기 뭐 그 안희안 목사님 뭐 대구의 이상민 또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박이호 목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와서 그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대화하지 마시고 아예 거론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들도요. 자기들이 하는 걸 정당히 주장을 해요. 왜? 야, 애국운동 정강훈 너 혼자 하냐? 네가 뭐 광화문에 뭐 전세 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 우리도 정강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정강훈 목사가 애국운동 한 것은요. 40년 됐어요. 40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요. 철학, 역사 모든 이론에 대하여 보세요.
천하의 1인자 되신 이충근 박사님을 내 개인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공부 됐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해.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권고 드리는데 강화문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나와서 지극히 일부 쓰레기 같은 놈들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이 부러우면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정광훈을 설득해서 정광훈을 먹으세요. 먹으면 다 먹는 거야. 정광훈 하나만 먹으면 정광훈 하나를 가지면 강화문 전체를 당신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하고 맞서가지고 나를 타격해서 이 강화문에서 당신들이 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 패배해버립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나하고 맞서가지고 여기 우파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 그 아주 더러운 그 죄의 본성을 버리시라고. 대구 이상민 너도 말이야. 안 돼. 너 나하고 맞서가지고 네가 나를 거꾸로 들이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 네가 대장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파에 불가능해. 불가능. 광주에 있는 박용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타격해서 끌어내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만은 해보라고 되는 거 안 돼. 첫째, 희생을 나를 못 따라와. 희생을. 정광훈 목사가 희생에 1000분의 1이라도 해봤어? 깜방 3번 갔다 와봤어? 그리고 공부가 안 돼. 이론이 나한테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 심지어 아주 속된 말로 돈도 안 돼. 돈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더하기 성도들의 막강한 여기에 지원을 통하여 나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진지의 싸움에서 정광훈 목사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추천한 한 주일 전에도 워커힐에서 한국교회 최고의 원로들이 모여서 정광훈에 대해서 다시 재콘펌하는 거 안 봤어요? 그런 방송 안 보냐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총연합회에서 나는 대표야. 지금도 강화문에. 그건 박세직 장로님이 나한테 물러준 거야. 모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괜히 여러분 까불어봤자 강문에 태어났던 이동욱 같이 중간에 푹 태어나가지고 뭐 코로나는 주제한 게 가지고 펌프질을 해봤자 대도 안 해. 대도 안 하. 그것도 다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해야 당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오히려 그 적은 주제를 가지고 우파 단체까지도 다 까부시고 네가 왕 되려고 그래. 왕 되기를 개뿔을 대. 해봐요. 정신아. 뭐 정강훈하고 뭐 전쟁을 벌이겠다? 아니 전쟁을 지금 누구하고 해야 돼? 누구하고 전쟁을. 문재인하고 전쟁을 했는데 문재인은 이제 거꾸로 졌어. 일단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저쪽의 혁명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가 아니라 맞짱 뜨기 위해서 저들이 시작하니까 나는 여기서 대항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나는 오늘도 몸도 안 좋지만은 이 지금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니까 반드시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역습하여 저 북한에 있는 노동당 정권도 해체시키고 김정은까지도 북한에서 내어 쫓아서 우리는 자유통일하는 것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강화문에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진짜 싸움과 혁명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시작되었으니까 내일도 강화문 광장에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그래서 뭐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뭐 순천할 것 없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오십시오.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것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일 강화문으로 다 나오십시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강화문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걸 지켜내겠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한 개 못한 것이 뭐냐? 북한 통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노동당 정권을 북한을 해체시키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의 2500만의 영혼들을 건지고 싶이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강화문으로 다 모여주셔야 됩니다.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놔두고 여러분들이 부호 주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애들 자녀 키우고 뭐 학원 데려가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순서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일단 나라를 지키고 북한 정부를 해체시키고 이걸 먼저 해야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 모든 여러분의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이 혜택이 그리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 의무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 의무, 납세 의무, 또 뭐 교육 의무, 또 뭐 있나 4개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1 국민의 의무가 뭐냐? 주사파 척결, 북한 해방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내일도 가문강장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정하기 전에 저쪽이 지금 혁명이 들어갔다니까요. 저쪽이 나중에 저쪽이요 이제 무장폭동으로 나온 후부터 다시 대체하려면 우리가 힘들어요. 피 흘린 일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내일 강화문으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빨리빨리 손가락 성교 열심히 합시다. 손가락으로 빨리 애국운동으로 손가락 애국운동에서 전파 이 방송에 들어오도록 빨리빨리 전파하십시오. 박사님, 예. 오늘 참 박사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학문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정돈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 원리로 보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고 강화문이 잠잠할 것 같으면 이미 저쪽에서 구축된 20만 명, 예. 또 무장폭동으로 나올 때 5만 명, 이런 세력이 저쪽에는 완전히 다 갖춰준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네네. 아마 싸움의 절정은 한 5월 중순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예. 박사님이 우리가 강화문이 이길 것 같아요? 저쪽이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겨야죠. 이길이라고 봅니다. 일단 숫자가 많고, 네, 숫자가 많고. 그리고 더 네. 이제 자유라는 개념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준 건데 네. 그거를 인간이 뺏을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경제학,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그 시장 경제는 주어진 겁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자유하고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 그 우리 우파들이 단결하지 않는 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자니까 여기저기 그 사회 운동하는데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관찰해 본 결과 닭대가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난. 그러니까 그냥 크게 같이 가도 되는데. 아니 천하의 이충문도 저 머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맞자. 왜 자꾸 머리를, 아니 그것도 큰 머리도 아니고 조금 머리를 하려고 말이지. 참나 기가 그게 막혀. 제가 그 관찰한 바입니다. 네. 이 박사님은 일단 우리한테 안심을 주셨고 이거 자유우파가 이긴다. 끝까지 이긴다는데, 자 위원장님. 네네. 싸움이 붙었는데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진짜로 이거 감각이 빠른 이 위원장님이나 정강훈 목사급이 돼야 쟤들이 방송하는 말 워딩만 봐도 혁명 시작했구나 이 정도 감을 잡지. 네.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하는 이 방송도 이해 못한 사람 많을 거예요. 좀 미쳤어. 뭐 저렇게 먼저부터 저렇게 걱정하고 다 나냐. 이겼는데. 다 이겼는데. 예. 한번 말씀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올 봄에 네. 춘투가 시작됩니다. 춘투. 네, 그 다음에 아까 5월 중순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5월 1일이 메이데이예요. 메이데이가 뭐냐면은 하여튼 1880년 미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인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이라든가 메이데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메이데이는 제2 인터내셔널,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같이 좋은 날로 이렇게 섬기긴 했는데 정작 그게 생긴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9월 첫째 월요일로 메이데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메이데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메이데이 같은 경우 꽃피는 5월 뭐 계절 좋잖아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 몰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몰려 나옵니다. 네. 그거 끝나면 또 하투하고 8.15 투쟁하고 해서 작년에 뭘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송영길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180석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탄핵한다 그러죠. 몰고 나가고 윤석열 당선자가 한마디에서 난리 났어요. 뭐냐면 언론 노조 한 번 건드렸다가 모든 방송에서 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게 해서 그 기선을 제압해서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윤석열 당선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어떤 명분, 뭐 조그마한 어떤 그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부패 관련자 5년 동안 적폐를 했어요. 그 영국의 오우 헨리가 그 동물농장에서 돼지한테 그러죠. 돼지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돼지는 더욱 평등하다. 북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인민은 존엄하다. 그러나 벽두열통은 더욱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돼지에게는 사료만 주면 된다. 우리나라도 자기들은 모든 국민은 뭐냐면 뭐 자유와 평등, 자기들은 특권과 반칙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자기들은 특권과 반칙을 해서라도 잘못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겠다 하는 게 특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것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다시금 저런 시도를 못하는 거, 이것을 화합과 통합으로 덮어놓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당선자는 6개월 내에 식물 정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온 이런 광화문 세력과 민주당에서 거기다 극우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걸 벗겨내고 그런 분들과 함께 민관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다시는 그걸로 돌아가지 않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 이렇게 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누구하고 합니까? 국민하고 해야죠. 막말로 피날레 마지막 날 그 선거 연설한 날 있잖아요. 그 3월 9일 날. 네. 그때 나가신 분의 절반 이상이 그 광화문 세력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시했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자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 공명과 그 벼슬을 탐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정말로 이 하늘이 준 어떤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요 한번 보세요. 이게 민주노총 자료들인데 뭐 경항북로 이런 것을 얘기해요. 참나 이야 이게 뭐야 이거. 본질이 하여튼 반미라니까요. 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도대체가.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정치. 그 민주노총 국방부 같아요. 한번 이야,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전시 작동권 또 떠들고 날리고. 이야 미쳤네. 이렇게 우리가 한미의 방위라든가 싸우면 중국을 압박하고 네. 북한을 위협한다.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우리나라가 신식민지 아니냐. 그래서 결의 민족 이런 걸 앞세워서 국민을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도 우리 국민은 경제 10대 대국에서 이미 그 길을 했어요. 근데 반일을 누가 하냐? 정치인들이 이것을 꺼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 우리 국민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어서 이미 그 길을 다 했는데 이미 없어진 걸 막 꺼내가지고 이것을 민족이니 뭐니 이렇게 다 주장하는 것 정치인들 정말 나쁩니다. 네. 아니 박사님 네. 지금 여의도에서 12시에 박사님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문자를 떴어요. 예. 약속이 아니 뭐 대학생들이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하고 가면 됩니다. 한 30분 연기해서 학생들 예.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할 때에 네. 쟤들이 이제 혁명으로 나올 거는 이미 시작했는데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강화문하고 쟤들하고 다시 이제 경기 동부연합하고 붙는데 이번에 네.
송영기를 테러했단 말이야. 네. 자기들끼리. 예. 송영기를 테러한 사람이 나는 자유우파인 줄 알고 처음에 걱정이 가슴이 막 확 무너졌는데 아니 왜 다 이겨놨는데 왜 저 짓을 해가지고 망하냐 했더니 마침 보니까 송영기를 뒤에서 찍은 사람이 바로 성향이 보니까 경기 동부연합 쪽의 사람인데 반미주의자. 반미주의자. 예, 예. 근데 송영기를 왜 타격했냐? 송영기는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저게 저 연세대학에서 총학생 하지 할 때부터 제가 잘 압니다. 그냥 좌파고 그다음에 이거 NLPD 중에서 PD계열이죠. 네. 네, PD계열인데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하는 것이 첫째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하다. 이걸 작년에 이제 했단 말이야. 문재인하고 반대 얘기를. 그다음에 뭐냐? 이 저 정상적인 그야말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송영길은 정상적인 말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너 이 새끼야 너 왜 그따위 말을 해서 어제 찍어버렸거든. 그 왜 찍었냐? 송영길이가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들이 투표해서 손해볼 줄로 미쳤어 완전히 저쪽 애들이. 그래서 송영길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저거 악수죠 악수. 네. 사실 송영길의 맞는 말이 맞는 거다 뭐예요.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해야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막 속여 먹었잖아요. 뭐 저 대구 가서 말이야 박정희도 위대하다 막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선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골수분자들은 그 이해 못하고 송영길 뒤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쟤네들은 그게 일상화됐어요. 요전에 박근혜 대통령 면도칼 테러. 그렇지. 그다음에 그 미 대사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지. 테러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기에는 뭐냐면은 저 자기들은 명분이라든가 이것이 올바른 정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절차법이거든요.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을 목적만 오르면 된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부류가 뭐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자기들 노선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원진 대표한테 전화를 해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아니, 이게 과정은 소용이 없는 건데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그 습성이 나타나고 안 되면은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게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막 살아있어서 그렇지 저거 잘못했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전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뒤집어 쓰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저쪽은 거짓 마타도아로 정권을 잡거나 기득권을 유지해서 첫째 이회창 같은 경우가 병풍으로 박살 났거든요. 500만 표 차이로 이긴 이명박 대통령이 몇 개월 안 가서 광우병 때문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어요. 그때 이미 탄핵된 거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아니 뭐 7시간 했는데 지금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쟤네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우파 또는 윤석열을 대장동 몸통으로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게 씌우려고 했는데 기가 막혀. 이게 안 된 거죠. 기가 막혀. 근데 이번에 사실 이 선거의 최고의 애국자요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심상정이야. 심상정이가 20몇만 표를 얻었는데 20몇만 70만 표입니다. 70만 표 얻었는데 네네. 만약에 심상정이가 그 이재명하고 같이 연합했으면요 대한민국 망해버렸어. 그건 왜 자업다득이다. 제가 대우협회를 노조 위원장했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 우리 심상정 대표가 위장취업생에서 저랑 동지예요. 가장 친한. 그래서 심상정 같은 경우가 진보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고 그냥 지역정당인 거예요. 그건 주사파야. 주사파. 지역정당의 자기들이 심상정 진보당의 좋은 점을 도둑질하다가 진의 무기로 쓴 것이지. 그렇지. 아니 거기가 진보면은 맞아. 경상북도 노인 할머니들은 다 보수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니지. 예. 남의 논리를 좋아 보이니까 남의 집 남의 밥에 콩이 맛있어 보이니까 갖다 쓴 건데 진보가 아닌 자들에게 이렇게
진보라고 이렇게 쓴 것이 그것이 들통났고 그래서 심상정이 골수를 빼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 회자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니네 해줄게 해놓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사기 쳤잖아요. 그러니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때 6% 7% 나온 게 지금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그 전에도 보니까 족보를 내가 보니까 예, 예. 심상정은 일단 저 경기 동부연합은 아니야. 아닙니다. 네, 아니고 오히려 그거하고 싸우는 사람. 싸웠죠. 예. 그래서 그 심상정 그다음에 돌아가신 노회찬 예, 예. 이분들이 최초로 종북이란 말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용했잖아요. 종북주의자들하고는 정치 같이 못해. 근데 그 전에는 종북주의자가 대통령 나왔단 말이야. 저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미 또 누구야 그 뭐 여자 나온. 예, 하여튼 그 뭐 박근혜한테 박근혜한테 그 뭐 당신을- 떨어뜨리려고 나온다 그 여자 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쪽 편에서 나왔으면요 대한민국 망했어. 근데 심상정이가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고 왜 심상정은 노회찬하고 같이 종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진보주의자들 맞습니다. 진보주의야. 예. 진보주의야. 진보주의자지 복지나 사회 제도에 예. 대해서 진보자지 예. 공산주의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그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내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망해버렸고 조금만 몇 가지만 좀 수정을 하고 조금만 더 이제 이 박사님한테 공부 좀 하시면 심상정 그 다음에 대통령 내가 지지해 줄게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누리꾼들이 좌파 쪽의 사람들이 지금 심상정을 죽일 놈이라고 지금 계속 비난 쏟아졌대요. 왜 네가 나와서 80만 표를 저 민주당의 업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렇지. 또 너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심상정 그분은 억울하지요. 그렇지. 피해자예요, 사실. 네. 그리고 진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민주당한테 또 그것마저 도둑질 당한 피해자예요. 우리나라가 다원화된 사회인데 그렇지. 진보주의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종북주의자들 그렇지. 이거는 문제가 그것은 적이잖아요, 그냥. 주사파. 예, 그건 안 됩니다. 네. 이 박사님. 네네. 참 이제 뭐 우리가 한가한 이런 뭐 토론할 시간도 없고 네. 지금 이제 드디어 혁명 대 혁명이 충돌이 시작이 됐는데 저쪽 애들은 왜 한국을 해체하고 왜 북한으로 연방제로 가려고 할까? 저쪽 애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네. 일단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 이게 그 이성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아,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젊은 친구들을 그 북한을 좋게 만드는 거를 그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주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적대감을 생기게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논리 과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은 너무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거기 완전 빠진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제 후배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대학생들은 빨갛지는 않다. 그냥 핑크일 뿐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핑크는 설명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얘기 한번 마무리를 한번 네, 해보시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네. 그동안의 자유우파 쪽에서 있었던 정말 망국이죠. 망국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 쌓이는 거 있잖아요. 보자기에 쌓이는 거. 이명박도 보자기에 쌓이고 박근혜도 보자기에 쌓여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 딱 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또 보자기도 쏴버리면 예? 주로 이번에는 보니까 윤석열 하고 뭐 법대 동기들 네. 그다음에 네. 또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장제원 비서실장 임명했다 그러고 뭐 장제원은 뭐 그나마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다음 뭐 권성동 이게 다 법대 동기 아닙니까? 네, 네. 또 저기 뭐 등등 해서 하는데 자 권영세 뭐 이거 다 있는데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또 근래에는 또 황교안이죠. 네, 황교안이. 네. 내가 황교안이가 보자기에 쌓인 것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황교안 대표를 강화문으로 끌고 나오려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찾아가서 네. 아니 장로님 왜 강화문에서 집회를 따로 합니까? 세종문화회관 차량 한 대 세워놓고 그 몇천 명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깽깽대고 말이야. 우리는 초대형 무대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 같이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무총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총장 박명호한테 또 전화가 와요. 와서 뭐래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사무총 실무자니까. 왜 못해? 그러니까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 대는데 그들이 왜 그 황교안을 강화문에 안 보내고 이 황교안도 바보죠. 그런 말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아, 쟤들이 나를 보자기 싸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 이걸 지도자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 텐데 황교안 장로님은 너무 착하니까 모르는 거야. 계속 보자기 쌓여가지고 세상에 강화문하고 황교안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왜 분리시켰냐? 쟤들이 황교안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요리를 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황교안을 강화문으로 안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공천위원장 김영호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전부 다 보자기에 쌓여서 저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종로구에 자기가 가지 않습니까? 나갔죠. 이게 예. 전부 조중동이요. 사형시키려고 예. 정치적 사형 집행하려고 몰고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황교안이가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고 나는 그때 깜빵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 전달할 수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은요 정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야 보니까 사람만 착해. 저래가지고는 정치는 현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 당선자가 말은 나는 소통하겠다. 오히려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겠다. 특별히 뭐 청년을 기용하겠다. 이 말은 하는데 네, 네. 실제 현상은 안 그래요. 또 이미 벌써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우리 전문가로서 정치 전문가인데 이론가인데 제도에 이런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그거를 네. 넘어서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치학 개론 맨 처음에 배울 때 정치가를 영어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폴리티션이 있습니다. 폴리티션. 하나는 스테이트맨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정치가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폴리티션이 되는데 폴리티션은 출발 동기가 개인 동기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가득 둘러싸인 경우에 네. 그것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맨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경우도. 미국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시가 대통령 되니까 텍사스가 워싱턴으로 이사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버드 그 케네디가 됐을 때는 하버드 대학이 워싱턴으로 이사 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끼리끼리 하는 그런 거가 뭐 어디에도 나타나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회 세력이 이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능히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 또 황교안 대표님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제 자기가 정치 생명이 죽었으니까 누구도 안 하죠. 국민들도 버렸고 다 하니까 이제 부정투표 이걸 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서 한국 교회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존재감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부정투표 막는 것도 내가 딱 볼 때는요. 황교안 대표님이 하는 일이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다시 한번 정치를 하고 싶다. 또 부정투표를 막아보겠다 하면 제일 먼저 시작을 누구 해야 되느냐. 최고의 어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한기총의 정경 원료 되시는 예를 들면은 뭐 지덕, 그 다음에 또 이용규, 길자연, 이광선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예. 일단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어르신들 그동안 도와주셨는데도 내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한 생명을 국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이게 쇼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 동의를 한다고 하고 동의 안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은 또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아, 해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천하에 정강훈한테 먼저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목사님 감방간 동안에 내가 면회 한 번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강화문에 재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황교안 장로님은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뭐 대구에 이상민 찾아다니고 광주에 그 박영우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서 범부질 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보고 선거 며칠 전에 우리 집을 저녁 10시에 최초로 전화 한 통도 안 하던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말이야 왜 나를 버렸어 말이야. 왜 나한테 결별 통보하고 말이야. 왜 장로님은 말이야 그동안에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말이야 뒤에서 정강훈 비방만 하고 정강훈은 거짓말쟁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녀. 이게 녹화에 잡혔어요. 황교안 장로님이. 내가 막 따졌어요. 내가 뭘 거짓말했어. 대보라고요 도대체가.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뭐 다 주위의 사람들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지도자들은요 말을 들을 때 아 저거는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순수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막 몰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도 시간은 원체 없으니까 예 부정 투표 개표 이거는 내가 황교안을 도와주려고 내가 그때 마음을 먹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날로그고 저렇게 했다가는요 부정투표 막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내 방법으로 해야지 해서 저는 고단위에 벌써 분석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전에 내가 우리 조직 다 모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모아서 내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 이제는 투표율을 올리는 길밖에 없다. 이것만이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전국에 다 풀어서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노인정 그 다음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안 되거든요. 선거 독려하는 것은 그렇죠. 노인정 병원 휠체어 탄 사람 모든 모임 심지어 등산로 입구에서도 투표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내가 차를 실라 드릴게요. 투표부터 먼저 하고 등산하세요. 이걸 총력전을 편 사람이 이번에 우리 조직에서 40만 명이 동원됐어요. 40만 명이. 이건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투표율 높이자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투표율을 75%를 잡았어요. 예. 그 75%를 잡아놓고 조작을 한 거야. 이번에도 부정투표 했어요, 쟤들이. 해서 75%로 해가지고 0.6% 자기들이 이기는 걸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40만 명이 동원돼서 투표율 높이려고 이래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겼는데 근데 이 부정투표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마지막엔 내가 어떻게 해서 부담 투표에 한 방에 날리려고 투표를 개표할 때에 부정을 저진 사람을 신고하면 그렇죠. 내가 돈 10억을 준다. 돈 10억 준다. 그 다음에 투표 조작기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양심선하면 100억을 준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야 이걸로. 이게 황교안과 정광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돈 옆에서 구경하면 10억 준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가 감시를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자기들끼리 겁나서도 못하는 거죠.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목사님도 이제 그러니까 뭐 사회 운동의 지도자들인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보고서 판단하기는 네. 사적 동기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사적 동기가 있어요. 맞아. 뭐 하는 공적인 목적은 좋아요. 맞아. 그 부정투표 방지 운동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옆에서 관찰할 때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사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맞아. 바로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 근데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목사님의 사적 동기를 찾아내질 못하니까 네. 사적 동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혁명이 지금 시작되었고 대충돌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광화문 세력이 이 혁명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다시 예언합니다. 최소한 광주 사태 같은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면 내전, 6.25 같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 토요일 날 국민들은 다 뛰어나오려니까요. 광화문에 선제적으로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니까. 네, 선제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위급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점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5월 춘추 투쟁 뭐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켰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는데 이걸 위해서 마침 또 명성교회 최고의 그 어른 되시는 김삼환 목사님이 부활절 이번에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일반 그 시민단체 애국운동 하는 것보다가 새벽 6시에 하는데 부활절 날 강화문에서부터 저 한강 철교까지 전체가 다 이제 하기 위해서 김삼환 목사님이 대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준비위원장을 하고 한국 교회는 그때 부활절 날 새벽에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다 뛰어나와야 되고 이제 이 분과 조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각 분과 뭐 여전도의 분과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 교사 분과 청년 분과 또 모든 분과들 총회 장로님들 분과에서 분과위원장들이 나서서 이거는 이번에 못 박아버리자. 부활절 행사를 통하여 주사파 척결 그다음에 그 자유통일 이것을 못 박자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부활절 행사만큼은 저기 송황성 목사도 나오시고 그동안 나하고 대립된 거 다 푸시고 그다음에 여기 박영호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도 다 나오세요. 이번에 부활절 행사.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것이 자유통일 아닙니까?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걸 위해서 아주 그냥 지구촌의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 부활절 행사를.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열심히 전파해서 지나간 오늘 방송을 다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 강화문에 총동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총력전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막상 격투가 붙고 싸움이 붙은 뒤에 하려면 힘들어요. 선제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내일 강화문 집회도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꼭 생명을 걸어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께 함께 갈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합니다. 하여튼 목사님 얘기 들으면요 신도 나고 그렇죠. 하여간 이 윤석열 당선자가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의 약점이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한 30만 명 동원해서 포위하면은 그 정부 종합청사가 인질이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막는 유일한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시라 든든합니다. 네. 자 우리 박사님 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참 적화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일단은 그 적화 위기에 불을 껐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이 나쁜 문제의 원흉이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네. 통일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위한 우리가 그 10,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활절 행사 준비 행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했다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10,000명의 목회자 집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결정 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결정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로 장경동, 그 다음에 장학일, 그 다음에 또 강은식, 그 외에 다수 많은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 목회 집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등록을 최대한도로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역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역사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행동해야 됩니다. 맞아요.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 헛방입니다. 그거는 무당 구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000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각 전문 분야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옆에 와 계시는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학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 내가 늘 그래서 배우잖아요. 그러나 애국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다 합쳐도 날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정강훈하고 같이 통일을 해서 함께 해서 우리가 빨리 3년 안에 자유통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방송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 그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거 살짝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윤석열 정부가 당선은 됐고 막 허벅허벅합니다. 지금 막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벌써 몇 달 전부터 깊이 기도하고 전문가들을 다 내가 불러서 1대1로 다 자문을 구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선지자 힘듭니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욕도 많이 먹고 몸도 안 좋고 그러나 이래 둘 수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첫째 전체 주제가 뭐냐면 국가 회복입니다. 요게 2년 동안에 전반기 국가 회복으로 가야 된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죠. 지금 네.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지난 몇 년 그 좌파 정부 이후에.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국가 회복이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소주제를 이제 자유, 네. 시장 경제, 헌법 질서 통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에?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하고 통화했다는데 어제 5시간 만에 바이든하고 윤석열 당선자하고 통화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만악의 근원이 북인데 현 문재인 정부가 뭐냐면 북중러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제까지 한국은 한미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중러 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식민지고 거기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 이류 국민이고 전부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몸은 다 교수도 하고 변호사이고 국회의원 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관념으로는 북을 추정하는 게 그게 모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 같은 걸 보니까 네. 저쪽은 인권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게 전 인류의 공통 사항인데 우리나라만 하여튼 북중로로 가는 것을 하여튼 막는 게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띄운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던 워딩에서 다 추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유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은 자유만 확보해주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 아주 그동안 선거 연설하면서 제일 잘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성장인데
경제가 7% 성장이 됩니다. 7%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주사파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7% 성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헌법 질서,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막 개판 쳐나거든 지금요. 이거 바로 세워야 되고, 이거 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던 말이에요. 통일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했던 말을 중심하여 우리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발췌해서, 또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손에 지켜드렸습니다. 이거는 딴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을 요약해서. 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꼭 사람으로 말하면요, 장가 가서 첫날 밤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또 덤벙덤벙 되니까.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 어떻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세계 G2 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강화문 또 월요일부터 하는 1만 명 목회자 집회 총력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녁 방송 이 삼총사 조나단 방송 여기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조나단 방송 저녁 방송이요 1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실시간 10만 명이 들어와야 뭘 알아야죠. 도대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방송은요 세상적으로 평론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세상 모든 방송들이 뭐라고 합니까? 통합, 화합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다 속여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조나단 이 방송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도 정강훈 목사의 이 모든 의도를 읽어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나단 방송에 들어와야 영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시대적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 꼭 오늘 10만 명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